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엽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에는 그동안에 일요일마다 제가 알려드리는, 비엔과, 그다음 우리가 약을 이렇게 현대의학의 가장 중증적인 거죠. 약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시리즈별로 제가 계속해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스타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타틴. 스타틴은 흔히들 우리 현대 대사증후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중에 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왜 문제가 되냐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량을 총칭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LDL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HDL이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LDL이에요. 이 LDL 수치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피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줄인다. 그래 지금 줄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식습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공식품류나 패스트푸드의 종류,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관련된 것들이요. 상당히 지방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항상성 논리에 의해 가지고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 잊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100쪽의 세포 중에 약 한 1쪽의 세포가 매일매일 갈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포가 새로 탄생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다가 소멸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몸이 20대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세포 재생이 복구가 조금씩 이제 늦어진다 이 뜻이죠. 그 늦어짐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노화라 그렇게 총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포 재생에 약 한 1조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잘못된 세포가 있죠. 옷을 갈아입을 때에 약 한 5천 개 정도가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5천 개 정도가 잘못되게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5천 개 정도가. 얘가 우리 몸 안에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든지 잘못된 세포를 대식세포가 잡아먹게 되어 있는데 그게 능력이 이제 잡아먹는 속도가 늘어진다든지 재생하는 속도가 늘어지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바로 우리가 악성 종양으로 가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타가 바로 오늘 우리 사장님한테 이야기 드릴 뭐냐면은 바로 스타틴에 관련된 약물입니다. 요 화면에 보시듯이 스타틴이죠. 이게 바로 콜레스테롤 치료제 고지혈장입니다. 고지혈장 콜레스테롤 치료제. 요 콜레스테롤 치료제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았을 때에 약물을 먹고 어떤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약물들은요, 다양한 기전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약물이 바로 스타틴계 약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간은 뭐죠? 바로 우리 사장님 아시다시피 간은 해독, 제독 작용을 하는 놈이에요. 이 장기 중에 가장 화학 공장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다시 화학에 있는 것을 분해를 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성을 제어하는 놈이 바로 스타틴계 약물이에요. 이게 바로 스타틴 약물의 임상적으로 유일한 효과는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쉽게 해서 LDL 콜레스테롤. 요거를 다운을 시키는 게 스타틴 약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타틴의 숫자를 낮추는 게 또 낮추지만 우리가 몸에 좋은 LDL,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얘까지 낮추는 결과가 같이 따라 동반이 되는 거예요.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방약의 부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스타틴 제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약물에는 종류가 있어요. 리피도라는 것도 있고 조코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클레스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 약물의 공통적으로 바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환원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환원 효소. 여기 바로 HMG CoA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바로 환원 효소예요. 이 환원 효소를 저거해하는 기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예, 환원 효소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유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효과적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거를 효과적으로 제한적으로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약의 한 가지 효능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스타틴계 약물이 갖고 있는 가장 부작용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 보고된 것을 의하면 첫 번째로는 근육에 관련됩니다. 전부 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스타틴계 고지혈증 약을 먹으신 분들이 먹고 나서 약에 민감하신 분은 딱 보면요. 힘이 없어요. 실제로는. 전에는 솥단지를 이렇게 들었죠. 그런데 주부님이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은 덩치도 좋고 이렇게 근육도 있어 보이고 뭔가 강건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전에는 2kg, 3kg짜리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드는 힘이 적어지고 양력 힘이 적어지는 경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지혈증 약을 먹으신 분의 대체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전신이 쇠약하고 골골해진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근육의 쇠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보행도 있잖아요. 씩씩하게 일자 보행을 하시는 분만 있는데 그렇게 보행이 예전같이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감소되는 거. 그 다음 손발 저림이 조금씩 이렇게 저해되는 느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 붕괴의 용입니다. 이 근육이 없으신다 이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극기야는요. 아주 큰 부작용이 더 나가면은 부작용도 나옵니다. 부준맥. 그 다음 담낭과 췌장염 쪽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질환 쪽에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은요. 우리 간은 여기 보시면 위장이 이렇게 있고 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지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위문 관략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부.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 따라서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 사장님 잘 아시는 간이에요. 간 밑이. 여기 이제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담낭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 담낭이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담즙을 생산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 간은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화학약물은 약을 먹게 되면은 그 부작용에 의한 화학약품을 해독하는 놈이 여기 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간. 먼저 해독해야 되는데 이제 스타틴계에 관련된 약물을 계속해서 매일 먹게 되면요. 간은 이를 매일 해독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결국 독성 물질에 의해서 얘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 손상을 진단하는 첫 번째 지표가 혈중 트랜스가 아니고요. 그 트랜스는 간 수치, 간 수치에 대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계 약물의 복용 한 달 이내에 요 간 손상이 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봐서 횡문근 융해 증후군이라고, 그는 골격근의 손상에 의해서 근무류증의 하나의 일종인데요. 예를 들면 뭐라고 이야기 드려야 되겠나?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앉았는데 전에같이 힘이 없고 나른하고 축 처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머리 위로 팔을 올리기 힘들다면 그거는 바로 근무력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는 다른 약물이 추가될수록 횡문근융해증, 쉽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횡문근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호흡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인해 갖고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요런 그 횡문근 융해증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면요, 그때는 스타틴 약물을 좀 중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간호수 병원에 방문하고 우리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스타틴계 약물 드신 분은요, 간 효소 수치 요거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라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수치, 여기 바로 신장의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크레아틴 수치는 여가율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게 바로 800, 900 정도 돼야 정상인데 300 이하로 떨어지면 혈액투수까지도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3 내지 4개월마다 간 수치도 같이 이렇게 검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경미한 증상으로는 이제 복통도 나오고 어지럼증도 나오고 갈증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요. 지금 어깨에 이렇게 알아보면 심각한 증상에 관련돼서는 사망까지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관 안에의 피떡지 속에 지방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관련되어 있는 게 콜라겐 수치도 콜라겐 수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설탕의 문제를 엄격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은요, 제일 먼저 설탕 종류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는 것도. 그건 나는 설탕을 안 먹는데 하지만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설탕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설탕이 간에서 이렇게 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바로 근육에서 이렇게 써서 힘을 내는데 설탕 종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할 때 뭐로 저장하냐면 중성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럼 중성지방을 이제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혈관으로 내보낼 때는 그게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표시되거든요. 그럼 중성지방에 닿으면 이제 그래서 도표를 제가 가려보면 이 간이 이렇게 있고, 근데 축축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간에서 이제 우리가 혈관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중성지방이란 말이에요. 이 중성지방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중성지방이 점점 높아지면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증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당뇨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당뇨가 나오면 뭐예요? 바로 뇌수축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바로 뭐죠? 치매 현상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사탕 좋아하시고 단맛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고요. 식습관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지방기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자, 스타틴계 약물이 가장 우려해야 될 문제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코엔자임의 수치를 다운시키는 게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뭐라고요? 코엔자임.
일전에 제가 코인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예. 그 코인잠에 대해서 다시 우리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코인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코인잠의 Q10 농도는 해마다 감소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나이에 먹는 따라서 우리는 점점점 코인잠 Q10이 Q10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줄어든다. 그래서 코인잠 보유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20대는요 20대는 바로 거의 100% 있습니다. 100%. 누구나가 20대는요 활성화되죠. 근데 40대가 되면요 바로 70% 코인잠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재생산하고 가지고 있는 양들이 70%밖에 안 돼요. 50대는요 50%밖에 안 돼요. 그럼 70대는요 바로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체 장기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심장에 가장 많습니다. 심장에서 이 코인잠이 줄어들게 되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2등이 바로 콩팥에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죠, 신장. 그래서 코인잠이 바로 심장병과 신장병에 상당히 괜찮고요. 세 번째, 간에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근육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뇌에도 우리 코인잠이 존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췌장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허파, 폐도 있고, 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장에도 있고 뭐 우리 피부에도 조금씩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단면적으로 이게 레벨을 보면은, 간이란 것은요 나이 80대 되면 내가 보유한 것보다 뚝 떨어지죠. 83%. 근데 폐는요 51%. 그 다음에 신장에는 65%, 심장에는 42%.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생각에 심장, 신장, 폐, 간 쪽에 관련된 거는요 우리 코인잠이 우리가 보충이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코인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전에 그 미국의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죠. 레이몬드 레이 커츠 와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이몬드 나이가 72세의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편찬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바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특이점이 온다. 이 사람 직업이 미래학자고요. 오늘 발명가거든요. MIT 공학자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경력이 미국을 만든 혁명가예요. 16인 중에 한 사람을 뽑히고 있고요. 현재는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과 엔지니어 이사로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분이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이분이 있잖아요. 하루에 영양제라 그러죠. 영양제. 하루에 영양제가 하루에 100종류. 처음에는 250종을 먹었다고 합니다. 100종류의 영양제를 매일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영양제를 섭취를 위해서 연간입니다. 연간 얼마를 사용하냐? 11억 원을 정도를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11억 원. 그럼 한 달에 거의 9,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9천만 원 정도 되겠네. 9천만 원. 이렇게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요, 이렇게 비용 쓰는 거는
자기 주치의의 의사도 있지만 영양학자가 항상 옆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양학자의 지시대로 영양제를 계속해서 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분이 신체 나이가 몇 살 나오겠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물학적 신체 나이가 바로 40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72세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 종류를 하루에 100종류를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그러면 PM을 드시는 분은 크기에 비하면요, 거의 뭐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적겠죠. 자, 이렇게 건강학자고 그 다음에 발명가고 미래학자의 이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00종류의 비타민 종류를 먹고 있고 영양제를 먹고 있고 1년에 11억 원을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PM을 만났을까? PM이 왜 인연이 됐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뭔가가 계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 인터뷰했던 그 기자가 레이몬드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몸을 위해서 다 쓰는데 그럼 축소해서 마지막에 100종류에서 마지막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뭐를 드시겠냐라고 해서 이제 질문이 됩니다. 뭐를 드시겠냐, 뭐를 선택하겠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 학자께서 한 이야기가 바로 큐테 코엔자임을 선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뭐냐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기본에 플러스 저는 PM을 만나면 4대 기본이 아니고 파워 칵테일, 그죠? 그 다음 플러스 리스트레트, 플러스 액티바이저, 플러스 무노겐, 이제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Q10 플러스가 들어가면 쉽게 해서 이 Q10 플러스가 다른 말로 듀오죠, 듀오. 예,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 사장님은요, 신체 나이를 다시 줄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듀오 먹을 때는 젤 수치하고 같이 드신다면 효과도 어느 정도 많이 보장하겠죠. 자, Q10은 먹어야 되는 이유,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에 필수 물질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 장기에 어디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역할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또 직접 만들어요. 그런데 이 만드는 속도가 나이에 비해서 점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대 이후로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큐텐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고, 얘는 음식으로는 섭취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음식으로 섭취하려면요, 뭐냐면은 소고기 있잖아요. 코엔자임을 섭취를 하려면은 비견한 예로 소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될 거냐? 이 소고기를 갖다가요 3.2kg을 드셔야 됩니다. 소고기만. 그 다음 달걀을요 900개나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아니, 소고기를 3.2kg, 그 다음 달걀을 몇 개요? 900개를 먹어야지만이 코엔자임이 보충시킬 수 있다. 그렇게 드실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바깥에서 물만 타면 바로 효소화를 시켰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몸에 바로 쓰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장기에 도움이 없어도 쓰여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바로 코엔자임은 바로 우리 사장님 말하는 고혈압 환자들한테 바로 필요한 물질이고,
고혈압 약을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몸 안에 코엔자임을 고갈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의 학습 내용은 스타틴계 약물에 관한 혈액 속의 지방질을 어떻게 우리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데서 스타틴 약물을 지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 PM에 가장 먼저 나온 제품명은 코엔자임인데 그 코엔자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약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학습 내용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